그리고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산 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실패한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너무나 심하게 표 차이가 많이 나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같은 경우는 119표, 근데 부산은 29표.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제 국민들한테는 결선까지 가면 될 것처럼 51대 49.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 외교적으로 너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무능력한 대통령실하고 무능력한 언론이 합잡해서 무슨 뭐 49대 51 중국이 변수니 뭐니 그런 한심한 소리들을 뉴욕타임즈만 읽어봐도 다 아는 얘기를 사우디가 100개 넘게 확보한 거는 외신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인 취재도 안 됐던 거고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하던데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 올라갔던 건 20표 차, 10표 차짜리도 있었대요. 그런 보고를 받아보고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걸 찍어 먹었던 대통령이나 다 한심한 꼴인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자기가 직접 파리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야 이거 이길 수 있다 하니까 이제 밑에서 더 이상 제대로 된 보고가 못 올라가는 꼬라지가 강서구청장 선거랑 똑같잖아요. 그때도 뭐 3%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각하 우리가 170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뭐 잘해보자. 이러다 그 망신을 당하고 나서 또 똑같은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보고를 갖고 오면 화를 내. 화를 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보고를 갖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들도록 고쳐서 가져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결과가 다르게 나와. 결과를 보면 또 화를 내. 그러니까 또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갈 수밖에 없어. 마음에 드는 거는 거짓말이니까 읽고 또 좋아해. 그런데 결과가 나면 또 화를 내. 이게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정권은 초반에 화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그 이관섭 이 사람 이제 정책실장으로 갔잖아요. 3실장 체제로 간 거 아닙니까? 뻔뻔하게 이럴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실 만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실 슬림하겠다고 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민정수석 다 필요 없다 어쩌고저쩌고 하다 결국 문재인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뭐 이관섭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수석 실장들이 다 엉터리로 보고를 해서 이 사달이 났는데 그 사람들 똑같이 그냥 거기다 올려놓고 자리만 바꿔서 갈아 끼고 있는 이 아스트라란 정신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고 그 화내는 성질하고 59분 동안 혼자 떠드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데 안 고칠 거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화를 많이 내는 나머지 제대로 된 보고가 안 올라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 같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고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한다. 왜? 혼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국회의원들 많이 모셔봤지만 국회의원이 화를 내도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막 치면서 화를 내면은 아마 진짜 오금이 다 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보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김성현 소장님의 저러한 분석이 분명히 또 다른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좀 다른 소리하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보고나 얘기를 하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결국 그게 문제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약간 놀라웠던 게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바로 10시간밖에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위한 담화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사과를 위한 담화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리고 3번이나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빨리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보고를 받고 국민들에게 너무나 허황된 희망을 심어줬구나. 이거는 내가 사죄해야 될 일이다라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진짜 잘못했다라는 좀 표정이 들었던 것 같고 또는 내년 총선의 중요한 어떤 뭐 분기력? 중요한 장소인 그 부산, 경남 그쪽 지역 민심을 좀 다독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완전히 추측인데 다른 좀 법률적인 어떤 문제를 좀 비껴나가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을까. 법률적인 문제가 뭐가 있죠?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법률적인 문제를 네.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니냐. 왜냐하면 다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네. 다른 사람 다 책임 아니야. 네. 다 내 책임이야. 네. 나의 부족함의 소치야. 부족함의 소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부덕의 소치라고. 부덕의 소치. 근데 부족함의 소치라고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대통령께서? 저 자세히 못 봤습니다. 2,600자를 본인이 다 직접 썼다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부족함의 소치는 또 무슨 말일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 내 책임이야. 네. 그거를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빨리 좀 수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좀 빨리 수습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대통령 뭐라고 보세요? 수습을 하긴 뭘 해요. 그냥 자기가 받은 보고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또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보도가 나왔죠. 실제 나온 결과를 보고 왜 이렇게 보고를 했냐라고 경로를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향에서 아침에 대통령 행사가 있었어요. 공개 행사가. 네. 방송 생중계도 예정돼 있었는데 아침에 취소해버렸어요. 네. 어제도 아니고. 네. 그 뭡니까? 아니 국정을 운영한 사람이 그 자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과 스태프를 모아놓고 행사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무슨 자격으로 아침에 그걸 그렇게 취소를 하고 네. 펑크를 내고 지금 이렇게까지 국정을 나태하게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수습이 아니었다, 사과 자체가. 뭘 했어요? 그 엉터리 보고를 한 자들이라도 속아내야 되는데 네. 심지어 지금 다 대통령실 수석들이 다 승진하잖아요. 나간 사람들은 총선 출마하려고 나간 거지 문책석 경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질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나마 현실적으로 숫자를 보고하자라고 했던 건 외교부가 유일합니다. 네. 외교부가 현실적인 숫자 적어가면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냐고 대통령실에서 호통을 쳤다는 건데 박진 장관 전 뭐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로는 안 보입니다. 지금. 네. 장성민 미래전략기획비서관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부서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번도 좀 어둡거나 불리한 그런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 해요. 네. 그러니까 장성민 비서관이 좀 책임져야 될 문제는 맞는 것 같고. 박진 외교부 장관까지는 아니다. 책임은 저기 김대기 비서실장이 져야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 네. 그리고 김한길 비서실장이 온다. 아니 그건 설이라니까요, 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백을 선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김건희 여사가 그 가방을 받는 것 자체의 그 행위가 굉장히 이제 김연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또 그 보도 자체가 함정 취재다. 그래가지고 이게 취재 윤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 영상이 공개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백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뭐 해명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자, 서울의 소리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던 사법 처리를 하던 또 좋아하는 검사들 불러다가 뭐 수사를 하다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요. 네. 제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함정 취재라고 해서 그게 사법 처리로 무조건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근데 네. 또 중요한 건,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전엔 검찰총장 부인이었고 그전에는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와 배우자가 김영란법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기본적인 윤리강령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들고 사실 면전에서 던지는 건 이게 어려워요. 누구나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네. 그래서 신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내면 윤리감찰관실에 적절하게 판단해서 뭐 가지셔도 되네요. 아니면 뭐 국고에 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주인을 찾아서 돌려준다든지 본인이 손을 떼면 되는 일이었죠. 네. 김건희 여사가 당선인 신분 시절에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다면 현장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으면 들고 들어와서 경호실을 주든 누굴 주든 했으면 거기서 처리해서 그 사람 다시 불러서 주든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1년 동안 안 한 거잖아요. 네. 무슨 어디 보관실에 들어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서류를 내놓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죠. 네. 그리고 저는 국가정보원 문제도 좀 걸어야 되겠는데 이 최재형 목사가 북한을 자기 집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예, 대북 용공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를 이렇게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선물을 주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필터링 안 된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김용현 우리
경호처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몰래카메라 시계까지 차고 들어가서 이걸 다 찍는데 이런 과정에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됐다? 네.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무능력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다 무능력하니까 계속 무능력한 짓들이 나오는 건데, 물론 지금 김기현 국정원장이 교체는 됐습니다만, 이래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은 무슨 뭐 이게 저기 북한까지 연계되어 갖고 무슨 공작금! 공작을 하니 어째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국정원이 잘못한 일이지 그게 지금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라고 위해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아, 그랬대요? 네. 그 그래서 이유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좀 언급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노코멘트가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거는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비서진들이 어떻게 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함정을 파서 곤혹스럽게 하려고 했던 의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백을 받으시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대화하는 녹취록을 보고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더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네. 자꾸 왜 이런 걸 사오냐고. 자꾸.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었다. 한 번이 아니었다.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면 남북 문제, 북한 주민 수용 문제 이런 것도 내가 좀 직접 나서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대통령 부인이 어떠한 권한과 자격을 갖고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그런 국정 운영에 관여한다라는 게 맞는 것이냐. 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런 녹취록과 영상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정말 불리한 이슈가 하나가 더 생겼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녹취는 뭐 지금 뭐 부인만 걱정할 일은 아니기도 한데. 네. 저도 걱정해요? 아니야 뭐. 예. 아, 녹취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녹취도 지금 뭐 여기저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해서 300만 원짜리 디올백 하나에 그 전에 샤넬 18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네. 그렇게 해서 150명밖에 못 들어가는 대통령 당선자 만찬에 그 목사가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을 그렇게 드나드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뭐랄까, 예. 그냥 대통령 부인이 얘 찍으면 뭐 저 어디야 프리패스 같아.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그 취임식 때도 네. 온갖 보수 유튜버들 그 이름을 거론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들도 다 불러들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그런 150명 들어가는 자리에도 가고, 계산해 보세요. 기업가가 480만 돈입니까? 그 돈 내고 대통령 들어가는 만찬장에 딱 들어가서 사진 찍고 다니면, 야, 그걸로 거둬들일 수익들을 생각하면, 야, 이렇게까지 필터링, 아무리 김건희 여사 그런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실과 경호실을 막아야죠. 기본적인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네. 하여튼 김성애 소장님 저런 지적은 적절하고 타당해 보이고, 하나 네. 더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도한 JTBC를 방심위에서 일단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에는 어떠한 신호를 주는 거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앞으로 권력과 관련된 의혹 보도는 하지 말아라. 네. 그거 아니에요. 네. 지침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너희들이 그런 보도하는 순간 방심위에서 제재를 하겠다.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맞는 일이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